백신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맞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있고요. 화이자 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은 들어오진 않았지만 들어올 예정인 노바백스 백신 같은 것들이 있어요. 먼저 이렇게 전통적인 것부터 말씀드리면 생백신, 사백신 이런 것들은 바이러스 자체를 왕창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는 이게 그 바이러스를 죽여서 넣는다 해도 안심하기 어렵잖아요. 코비드 19에는 거의 활용이 안 되는 종류고요. 이제 또 다른 백신은 제조합 단백질이라는 거를 그 인공적인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우리 몸에 넣어주면 우리가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면역력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바백스를 포함한 그 백신의 종류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다른 바이러스, 몸에 별로 해롭지 않은 바이러스에다가 그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만들도록 조작을 해서 재조합된 그런 바이러스예요, 일종의.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데노바이러스지만 그게 코로나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이 바이러스 벡터라는 그런 종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꼭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RNA로 만든 백신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RNA 백신이고요. 곧 들어오게 될 모더나 백신도 역시 RNA 백신인데, 이 경우는 이제 RNA를 지질막으로 싸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건데요. 그 RNA로부터 바이러스 단백질이 만들어져서 그 단백질에 대한 항체와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RNA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임상에서 쓰이게 된 거고요. 백신으로서는 임상에서 쓰이지는 않고 임상 시험만 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게 개발이 돼서요. 만약에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와도 RNA 백신은 빨리 만들어서 빨리 대응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RNA는 그 시험관 내에서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훨씬 더 깨끗하게 정제를 할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안전해요. 바이러스 유전 정보만 알아내면 바로 설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증명이 됐듯이 부작용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효과도 좋고, 앞으로 백신 그 플랫폼은 상당히 이 RNA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백신들이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부작용이 생겨야 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작용을 실제로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발열도 되고,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근육 통증이라든가 가벼운 염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몸에서. 어느 정도의 가벼운 부작용은 면역력이 생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고, 사실 없으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어떤 백신을 맞든지 약간의 그런 발열, 두통, 또 통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 이외에 좀 심각한 부작용들 얘기되는 것들은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거는 굉장히 이제 심하게 급작스럽게 오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좀 심각한 부작용은 아주 드물게 나타나고, 또 백신 종류마다 또 조금씩 다르고요. 그들은 더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지만, 지금 도입되고 있는 화이자 백신과 아스트라제네카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어서, 기존의 뭐 독감 백신이라든가 다른 백신들보다 특별히 부작용이 심하다는 증거는 사실은 없어요. RNA 경우랑 바이러스 백신 경우에 사실 이렇게 그 화학적으로는 조성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연히 부작용도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